첫날에 진단하고 준비를 하면 보통은 2주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임시치아를 그날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오셔서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제작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작 기간 1, 2주가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임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최종 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작 기간이 지나서 최종 치아 연결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이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치료 전에 사진인데, 그리고 치료 후, 그러니까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를 위아래 이제 6개씩 심고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이제 임시치아를 고정식 임시치아를 끼운 상태고, 이 고정식 임시치아에서 요 상태는 수술 전에 만든 임시치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시 또 깨끗하고 더 강하고 더 이쁜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고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지내시다가 뼈나 혹은 잇몸이 다 좋아지면 그때 이제 최종 치아로 가는, 기본적으로 요 구조를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날 진단하고 뭐 비용 상담하고 수술 준비하시면 다음에 첫 번째 임시치아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임시치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최종 치아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임시치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최종 치아를 연결하기 전에 최종 치아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할 건데, 한 학 기준으로 총 내원 횟수는 6번 정도가 돼요. 만약에 위아래를 같이 가집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추가가 되겠죠. 7번 정도 오시게 되는데, 한 학 기준으로는 이렇게 6번 정도 기본적으로는 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그 내원 기간을 보면, 첫날에 진단하고 준비를 하면 보통은 2주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임시치아를 그날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오셔서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제작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작 기간 1, 2주가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임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최종 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작 기간이 지나서 최종 치아 연결됩니다.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초반에 4번, 5번 정도 오실 거고, 한동안 쭉 안 오시다가 마지막에 한 2-3번 정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 치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체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걸릴 건데, 수술 당일부터 이렇게 고정식 임시치아 쓰시니까 치료 완료 때까지는 많이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죠.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일반 임플란트랑 디지털 프라치에서 쓰는 임플란트 보철 형태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 보철 형태는 이렇게 중간 기둥에서 보철이 잇몸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됐다고 하면, 디지털 프라치는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달라요. 일단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에 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중간 기둥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보철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 기둥의 끝에서 보철이 잇몸을 뚫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치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면 양치를 할 때 양치 칫솔 모가 이쪽까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서는 이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실제 그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하시는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제 구획을 나눠서 보철을 다 아까 같은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거 뚫고 올라온 형태.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가 되게 유리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프라치는 이제 잇몸을 포함한다고 했다고 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환자는 치료 전에 뼈 상태가 이랬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프라치의 보철 형태를 설명할 때 뼈가 이렇게 얇으니까 임플란트를 이렇게 깊게 심게 되죠. 치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철의 형태로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뼈가 많이 꺼져 있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확대해 보면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여기에서 보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반대로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환자분이 칫솔질을 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죠. 프라치로 위아래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잇몸을 덮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청소는 이제 워터픽 같은 거로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충분히 관리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오셔서 청소를 해서 전체 풀어서 세척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라치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다른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프라치를 했을 때는 유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되고, 제작을 할 때는 유지 관리가 반드시 쉬운 형태로 제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라치 치료가 끝난 환자분 사진인데, 여기서 보면 또 나사 구멍이 있거든요. 그 나사 구멍을 막은 재료를 이렇게 다 제거하면 이렇게 나사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이걸 다 풀어가지고 나사를 풀면 계속 빠지거든요. 빠지면 이제 바깥쪽에서 초음파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체결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면 다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프라치는 접착 세멘트를 전혀 안 쓰고 나사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6개월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환자분은 크게 이제 불편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유지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전체 임플란트도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프라치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